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친구 여러분.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입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어떤 흑인 여성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또 이제 뭐 진행도 굉장히 잘하지만 아주 뭐 통 큰 기부, 통 큰 선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런 선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 에너지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한 번은 방청객 전원에게 뭐 이렇게 보이시는 바와 같이 차를 방청객 전원에게 이렇게 선물한 그런 적도 있었죠.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한 사람이 약 한 3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이 3만 4천 명의 어떤 유명인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꿈입니다. 다들 마음속에 꿈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 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아주 큽니다. 평상시에는 그 차이가 별로 없지만 위기가 왔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공무원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꿈이 있습니다. 전에 주식 공무원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어떤 그 시황을 작성을 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질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시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리딩한다? 감히 누구를 리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사기이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주식공무원이랑 주린이 친구들이랑 모두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다소 조금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기존까지의 스탠스에서 그래도 조금 제가 좋아진 게 보이시나요? 뭐 어찌되었던 코로나19에 관련되어서 중국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이 이제 좀 지속되고 있고요. 시진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위기감과 더불어 이번을 잘 넘겨야 본인이 이제 2022년에 이제 뭐 또 시진핑도 재선이 하는데 물론 이제 종신형의 어떤 틀은 마련해 놓았지만 인민들이 화가 나면 이 정치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바람을 쉽게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뭐 늦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코로나19와 19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이미 중국이 미국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죠. 뭐냐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50% 이하로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아픈 상태에서는 어떤 미국과 싸우기가 힘들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도 좀 알고 자세를 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로 경쟁이 돼야 물론 뭐 미국과 중국이 크게 경쟁이 되지는 아직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국 스스로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지금까지의 어떤 중국의 성장률 때문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코로나19로 좀 아픈 상태이잖아요. 아픈 상태에서는 조금 숙이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의 어떤 애티튜드, 태도인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미국이 이제 이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미국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양국의 갈등이 이렇게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제 코로나19가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그 정보정형업체 IHS 마켓이라는 데에서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는 정식으로 발표하는 ISM 제조업협회에서 발표하는 지수보다 좀 일찍 발표합니다. 물론 뒤에 정식으로 발표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에는 조금 더 일찍 발표되는 이 그 IHS 마켓의 제조업 지수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IHS 제조업 지수를 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연준의 FOMC 회의록 역시 이번 주 발표되는데 연준이 뭐 금리 카드를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에 연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에 민감한 집단입니다. 연준은 대충 뉴스를 가지고 예단해서 어떤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 확실한 숫자가 나온 다음에야 그 근거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가 나온 이후에야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지난주와 같이 아직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50달러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기록하면서 50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의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어느 정도 그 안정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 역시 1100 그때 90원을 넘기는 했지만 다시 1180원대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아직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 세계의 유력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괜히 용감하게 나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가 지수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좀 관망하시면서 좀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거의 V자 반등을 이룬 다음에 이제 약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그 선도 세력, 선도 주체들이 강력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공무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그 비욘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지만 이게 조금 잠잠해지면 그 뒤에는 비욘드 코로나에 관련된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앞서 가시지는 말고요. 우리는 대중과 한 발짝씩만 앞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말고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좋은 의견을 드렸던 LG화학 같은 종목, LG화학 기억하시죠? 이 LG화학이 어저께 그 SK이노베이션과의 어떤 배터리 소송에서 먼저 웃었습니다. LG화학에는 당연히 호재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종목 지금 살까요? 어쩔까요? 그런데 사실은 주식공무원 이 종목 35만원 아래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막 안 올라간다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요. 이거 언제 올라가요? 안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좋은 기업은요. 이렇게 그 아래에서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미 올라갔을 때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시황과 종목 분석의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주식공무원 역시 댓글 달아드립니다. 물어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자꾸 물어보셔야 실력이 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동반자 주식공무원 쌤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빠이빠이 짤짠.